자, 오늘은 세 번째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시장이 좋지가 않죠. 지금 이제 코스피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현재 0.33% 밀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6%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 상황에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나스닥은 또 반대로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밤에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또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 회피 심리가 좀 강해서 매수세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 뭐 상승과 하락을 뭐 변동성 주면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FOMC 6월달 회의록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일 날 또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고용 창출이 좀 덜 됐다 하면은 좀 경기 침체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고용이 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또 반대로 이제 시장은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휴장과 그다음에 FOMC 회의 의사록과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시장은 좀 관망 심리가 강하다. 결례령 없이 그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볼게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종목들을 좀 이제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전문가라는 직업 자체가 시장이 안 좋다고 종목 편입을 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제 스타일 자체가 급등 나온 종목을 이제 또 편입을 하는 변동성이 있을 때 편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하려고 또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좀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종목 투자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채권 추심 뭐 이런 쪽으로 또 실적이 느니까 실제로, 그래서 SCI 평가 정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는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5.78%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편입한 게 이제 고려신용정보인데요. 고려신용정보도 금요일 날 또 강하게 상승하다가 오늘은 그냥 뭐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24% 이렇게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이 투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종목을 좀 투자 아이디어가 과연 뭐가 있을까? 좀 뻔한 종목들 말고 이제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8,150원에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드코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 그래서 소비자 금융.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보통은 1금융이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 신한,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런 데가 이제 1금융이고, 1.5금융이 신협, 수협, 단위농협, 그 다음에 이제 2금융이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3금융이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리드코프나 러시앤캐시 같은 이제 대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이제 뭐 사채 쪽은 아니고요. 이제 4금융부터가 좀 사채라고 하고, 이쪽은 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정식 업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드코프를 편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 DSR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식과 코인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 값비싼 시계나 차,
그러니까 뭐 그 자동차도 피가 다 붙어 있어요. 요즘에 뭐 일반적으로 뭐 5,000km 탄 것도 신차보다 가격이 더 많이 쳐주고, 그 다음에 뭐 시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사치품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그 다음에 이제 루이비통 같은 이런 그 명품도 실제로 이 피가 대부분 붙어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피가 다 빠지고 있어요, 다시. 네, 그래서 뭐 시계 같은 경우에도 뭐 롤렉스 같은 경우에 뭐 1,800만 원짜리가 한때는 뭐 3,000만 원, 뭐 2,500만 원까지 모델별로 물론 다르지만, 근데 뭐 대부분 피가 고점 대비 20-30%씩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같은 경우에도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요즘에 이제 그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당장에 이제 팔 수 있는 것부터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부실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좀 대출을 타이트하게 심사를 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상금융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금융 쪽에 그 기본적으로 좀 대출 대출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금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금융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금리 수준에서 대부분 좀 저신용자도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경제가 조금 그 침체로 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히 2030 시대, 고 세대, MZ 세대가 최근에 이제 코인으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비자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50대 전후의 이런 그 아버님, 어머님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비자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2030은 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드코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자료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리드코프라는 회사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료 좀 준비했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자를 더 이상 감당 못해서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10조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신용대출 잔행이 뭐 10조 가량 급감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뭐 금리 급등의 영향이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한 것도 영향이 큽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내일부터 뭐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급을 받은 거에서 대출로 원금이자 나가는 게 4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소비자 쪽으로 좀 넘어가요. 이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대출 당장에 오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면은 은행에선 대출을 안 해주니까 소비자 금융 쪽으로 대출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개업하는가 싶더니 폐업, 비버더 기업가 그는 자영업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뭐 코로나가 풀리더라도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빚으로 빚 갚기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1금융이나 2금융에서 빚을 지면은 그걸 1금융, 2금융으로 대환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대출 심사도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높은 금리로 당장에 지금 오늘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빚을 대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는 좀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사가 리드코프예요. 지금 소비자 금융 쪽으로.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소비자 금융뿐만 아니라 S-오일이랑 이제 대리점 계약을 또 진행해서 석유 유통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게소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리드코프 어쨌든
그 금융시장의 대출 시장의 어떤 지각 변동이 고금리로 인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아까 이제 재무제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자산 가치도 뛰어나고 또 이 불경기를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나 뭐 소위 재무제표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그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이거 뭐 재무제표 지금 띄워놨는데요. 말씀하시는 중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 2019년에 539억, 그 다음에 2020년에 600억, 그 다음에 2021년 작년에 614억 영업이익이요. 그 다음에 올해는 당연히 뭐 이제 안 나왔지만은 1분기만 지금 13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거의 뭐 무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매출은 뭐 4,900억, 3,700억, 4,900억 이래요. 그래서 거의 5천억 가까이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그 요즘에 러시안 캐시 광고 안 보이잖아요. 무과장, 무대출 뭐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일본계 자금인데 최근에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법정 금리가 66%, 49% 할 때는 일본에서 엔화 땡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출해가지고 그 일본계 회사 대부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법정 금리가 너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다 보니까 이제 일본계 대부 자금들은 지금 채권 회수만 하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코프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다,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드코프는 1차 목표가는 8,400원, 2차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400원. 네, 1차 목표가 8,600원으로 수정할게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